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때는 1817년입니다. 제임스 캠프손, 이 제임스 캠프톤이라는 이름의 영국 군의관이 식민지 인도의 습하고 험난한 숲, 깊숙한 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적의 총탄에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암살자에 의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질, 콜레라, 그리고 수인성 질병들이 강과 시냇물을 액체 묘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캠프소는 현지 주민들이 진흙투성이에 오염된 강물, 즉 자신의 부하들을 죽이고 있는 바로 그 물에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완전히 무시했던 흔한 야생나무로 걸어가 말린 씨앗 몇 개를 따서 가루로 빻은 다음 탁한 물에 넣고 저어줍니다. 45분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색의 치명적인 물이 캠프손의 눈앞에서 수정처럼 맑게 변합니다. 1시간 후 박테리아 수치는 99%나 급감합니다. 그는 현장 노트에 이 사실을 미친 듯이 기록합니다. 2년 후 영국군은 공식적으로 그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은 그것을 매장해 버립니다. 현대 과학이 그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볼 용기를 내기까지 160년이 흐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도랑, 뒷마당, 황폐한 평원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가 있습니다. 현지 시장에서 단돈 $2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공격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뽑아서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식물은 $200짜리 상업용 역과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물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박테리아를 박멸하고 중금속을 걸러내며 독성 슬러지를 1시간 이내에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꿉니다. 유엔은 1983년에 이를 문서화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밤잠을 설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공짜로 스스로 번식하는 잡초가 생존을 위한 월간 구독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면 왜 $45억 규모의 정수산업은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할까요? 진실은 단순한 음모론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하며 무한히 더 매력적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식물의 숨겨진 역사와 놀라운 과학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영원히 깨끗한 물을 무료로 확보하는 정확한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일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고대 세계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현대 화학이 염소와 합성 폴리머를 제공하기 훨씬 전부터 인간은 안전한 식수를 확보해야 하는 매일의 가혹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수단의 나일 계곡에서 현지 여성들은 수세기 동안 전통적인 비법에 의존해 왔습니다. 계절적 홍수로 인해 청라 1강이 갈색 미사, 실티투와 위험한 병원균이 소용돌이치는 강으로 변했을 때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숭배하여 문자 그대로 정화의 나무라고 번역되는 샤가라 알라와크라는 고유한 이름까지 붙여준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이 나무의 학명은 모링가 오레이페라입니다. 원래 인도 히말라야 남부 기슭이 원산지인 이 가뭄에 강한 나무는 수세기에 걸쳐 전 세계로 퍼져나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회복력이 강한 식물 중 하나로 가장 척박하고 건조한 토양에서도 빠르게 자라며 첫 해에 최대 4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수세대 동안 토착 공동체는 이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외부인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초 독일의 수질 과학자인 사미아 알라자리아 얀, 독토르 사미아 알라자리아 얀
박사가 모든 것을 바꿀 단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하르툼 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얀 박사는 개발도상국 전역의 수질 정화를 연구하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수단 여성들과 그들의 정화 나무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그녀는 그것이 민간 설화나 문화적 위약 플라체보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테스트해 볼 만큼 철저했습니다. 그녀는 씨앗을 수집했습니다. 그것을 가루로 빻았습니다. 그 가루를 더러운 강물이 담긴 유리병에 넣고 장비를 설치한 뒤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링가 나무의 씨앗은 단지 물을 깨끗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물의 분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매우 효율적인 1차 응고제 역할을 하며 미세한 위협 요소를 능동적으로 찾아내 중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수단 여성들은 민간 요법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줌의 씨앗으로 고등 생화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라비틀어진 씨앗 하나가 수십억 개의 미세한 병원균을 압도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대해 보아야 합니다. 더러운 강물 한 잔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탁한 이유는 부유 입자, 미사, 점토, 유기물, 그리고 수백만 개의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입자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모든 입자가 음전하 제타 전위라고 알려진 음의 전기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 없습니다. 자석의 같은 극처럼 이 음전하를 띤 입자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밀어내며 물속의 무기한 부유 상태로 머뭅니다. 이것이 단순히 더러운 물을 양동이에 담아둔다고 해서 안전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염 물질들이 전자기적으로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링가 씨앗이 등장합니다. 잘 익은 모링가 씨앗을 으깨면 숨겨진 수용성 양이온 단백질 군단이 방출되는데 특히 MOCBP34로 알려진 강력한 분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양이온성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거대한 양의 전기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생물학적 자석입니다. 이 으깬 씨앗 가루를 오염된 물에 넣고 젓는 순간 서사적인 미시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양전하를 띤 모링가 단백질은 음전하를 띤 먼지, 점토, 박테리아를 공격적으로 찾아냅니다. 그것들이 충돌하면서 반발력을 중화시키고 오염 물질들을 구조적 그물망에 함께 가둡니다. 미세한 입자들은 플록스이라고 불리는 더 크고 무거운 덩어리로 뭉쳐집니다. 이제 무거워졌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합니다.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이 독성 덩어리들은 용기 바닥으로 수직 낙하하며 위의 물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응고 coagulation과 응집 floc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은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 수백만 년 전에 이미 이를 발명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수치가 나옵니다. 통제된 연구를 통해 모링가 씨앗이 대장균, 살모넬라균, 콜레라를 일으키는 병원균인 비브리오, 콜레라를 포함한 위험한 박테리아를 최대 99.99%까지 제거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들은 박테리아를 가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의 심화 연구에 따르면 그것들은 실제로 박테리아 세포막을 관통하여 내부에서부터 물리적으로 파괴합니다. 또한 생물 흡착제 역할을 하여 납, 구리, 카드뮴, 크롬과 같은 독성 중금속을 90% 이상의 제거율로 물속에서 끌어냅니다. 심지어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도 나오고 있습니다. 씨앗 하나, 전기 없음, 화학 물질 없음, 공장 없음. 그런데 왜 당신이 사는 도시의 정수장은 재생 가능한 나무 대신 합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은 그 자체로 답변할 가치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마시는 물은 아마도 알룸아름아우로 흔히 알려진 황산 알루미늄이라는 화학 물질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룸은 수질 응고를 위한 세계적인 산업 표준입니다. 이것은 모링가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즉, 응고와 응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알룸과 모링가는 비용, 결과, 그리고 누가 이익을 얻느냐에 있어서 동등하지 않습니다. 알룸은 거대한 산업 공장에서 제조되어 포장되고 전 세계로 배송되어야 하는 합성 화학 물질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것은 물의 pH를 급격히 변화시켜 산성이 강하게 만드는데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화학 물질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분해되지 않는 막대한 양의 독성, 알루미늄 슬러지가 발생하며 이는 이를 사용하는 모든 지자체의 처리 악몽이 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식수 속의 잔류 알루미늄이 신경퇴행성 질환과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과학계에서 이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모링가는 완전히 생분해됩니다. 알룸보다 4와 6배 적은 슬러지를 생성하며 생성된 슬러지는 유기적이고 독성이 없습니다. 물의 pH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도 않으며 흙에서 자랍니다. 모링가 나무 한 그루는 1년에 최대 3kg의 씨앗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 30,000리터의 물을 정화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비용은요?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전환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불편한 구조적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링가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이를 장려할 경제적 요인이 전혀 없을 뿐입니다. 수질 산업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브리타 베리타, 라이프 스트로우, 버키 베케이와 같은 회사들은 간단한 전제 위에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합니다. 장치를 구매하면 교체용 필터, 카본 카트리지, 역삼 투합, 막 등 반복적인 구매에 묶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깨끗한 물은 구독 서비스가 되고 구독은 월스트리트가 보상하는 예측 가능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누구나 뒷마당에서 키울 수 있는 잡초를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독 모델을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이 수천 년 전에 발명한 단백질을 특허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장벽도 있습니다. FDA나 EPA로부터 새로운 수처리 물질을 승인받으려면 수년간의 임상시험, 안전성 문서, 수백만 달러의 준수 비용이 필요합니다. 거대 기업만이 그러한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 농부도, 오픈소스 생물학 연구자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NGO도 그러한 관료주의를 헤쳐나갈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링가는 악의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구조 때문에 소외된 채 대체 요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싸우기 더 힘든 것, 즉 구조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탐욕이 이야기의 전부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진실은 짜릿하고 다소 위험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2019년 브라질의 국가위생감시국 안비사은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모링가 기반 식품 및 보충제 상업화를 금지했습니다. 정부가 왜 기적의 식물을 금지했을까요? 모링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으며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자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링가 씨앗 전체를 으깨어 물에 넣으면 정화 능력이 있는 양이온 단백질만 방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의 천연 유기물, 지방, 탄수화물, 오일도 함께 방출하게 됩니다. 단백질이 먼지와 병원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동안 유기물은 물속에 녹아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백질이 방을 청소하지만 테이블 위에 미세한 뷔페 음식을 남겨두는 꼴입니다. 퇴적물이 가라앉은 직후에 물을 마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위험해집니다. 처리된 물을 24시간 이상 보관하면 살아남은 박테리아나 공기 중에서 유입된 박테리아가 남겨진 유기물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울 것입니다. 그것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박테리아 재증식기라고 부르며 이것은 물을 처리하기 전보다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규모 도시 시스템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도시의 물은 지하 파이프를 통해 수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집에 도달하는 동안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모링가는 그러한 장기적인 멸균 상태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염소는 할 수 있고 알룸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정부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며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합성 옵션을 선택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위험도 있습니다.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 미국의 FDA와 CDC는 상업용 모링가 분말 캡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주에 걸친 대규모 살모넬라균 발생을 조사했습니다.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모링가 보충제를 구입한 사람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 광범위한 다제내성 균주로 인해 입원했습니다. 어떻게 정화식물이 사람을 중독시킬 수 있을까요? 모링가는 흙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농업 조건이 열악하거나 동물의 배설물이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씨앗을 가공하는 공장이 비위생적이라면 모링가 분말 자체가 제거해야 할 바로 그 병원균의 운반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NSF나 ANSI와 같은 규제 기관이 식수 화학 물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금지되었거나 불법이라는 라벨은 악의적인 음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규제상의 주의 조치입니다. 건축법규, 식품안전법, 수질처리표준은 이러한 안전장치가 부재했을 때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모링가가 중앙집중식의 수백만 갤런 규모의 도시 전력망에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에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부를 위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을 위한 길입니다. 생존 상황에서 전력망이 끊겼을 때, 허리케인이 닥쳤을 때, 또는 인프라가 없는 공동체에서 이 식물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법을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초능력입니다. 지식은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 때만 힘이 됩니다. 자, 여기 박테리아 재증식의 위험 없이 모링가 씨앗으로 안전하게 물을 정화하기 위해 전 세계의 유엔팀과 생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현장에서 검증된 정확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1단계, 수확. 완전히 익어 갈색으로 변해 말라있는 씨앗 꼬투리가 필요합니다. 녹색 꼬투리에는 활성응고,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꼬투리를 쪼개어 씨앗을 꺼냅니다. 2단계, 껍질 벗기기. 흰색 속 알맹이가 남을 때까지 종이 같은 날개와 겉껍질을 제거합니다. 변색되었거나 부드럽고 곰팡이가 핀 알맹이는 버리십시오. 오염된 알맹이는 당신이 제거하려는 바로 그 박테리아를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3단계, 가루 만들기. 절구와 공이 또는 매끄러운 돌 2개를 사용하여 흰색 알맹이를 고운 가루로 으깹니다.
고운 채나 깨끗한 천을 사용해 가루를 거릅니다. 매우 더러운 물 1리터당 약 50펜선초란트르베 보심코미베러의 가루가 필요한데 이는 씨앗 약 1절이개 또는 1꼴4 티스푼 정도에 해당합니다. 4단계 활성화. 가루를 더러운 물에 직접 붓지 마십시오. 먼저 컵에 담긴 소량의 깨끗한 물과 가루를 섞어 반죽 파티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양이온 단백질이 활성화되어 훨씬 더 효과적이 됩니다. 이 단계가 단순히 헤드라인만 읽은 사람과 과학을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단계입니다. 5단계 전투. 반죽을 더러운 물이 담긴 용기에 붓습니다. 처음 2분 동안은 빠르고 격렬하게 젓습니다. 단백질이 가능한 한 많은 오염 물질과 충돌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속도를 줄이십시오. 5분에서 10분 동안 부드럽고 리드미컬하게 젓습니다. 이 느린 움직임은 미세한 플록들이 서로 부서지지 않고 더 크고 무거운 덩어리로 결합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단의 여성들이 나일 강계에서 했던 방식입니다. 2분간의 혼돈,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6단계 인내. 용기를 덮고 1-2시간 동안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중력이 작동하여 두꺼운 슬러지층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시각적으로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7단계 추출. 깨끗한 천 필터에 통과시키면서 용기 위쪽에 맑은 물을 조심스럽게 따르거나 사이펀으로 다른 깨끗한 용기에 옮깁니다. 바닥의 슬러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제 이것을 99%의 해결책에서 100%의 보장으로 바꿔주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모링가는 물리적인 오염물을 제거하고 박테리아를 최대 99%까지 가둡니다. 하지만 남은 1%를 중화하고 남겨진 유기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종적인 킬 스위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맑은 물을 최소 1분 동안 끓이거나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아 직사광선 아래 6시간 동안 두십시오. 이를 SODIS, 즉 태양광 음용수 살균법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자외선이 물속을 침투하여 살아남은 미생물의 DNA를 파괴하고 번식할 수 없게 만듭니다. $2짜리 잡초가 $200짜리 여과 시스템에 힘든 일을 해냈고 기본적인 열이나 햇빛이 마무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고 싶다면 오늘날 과학자들은 F샌드라고 부르는 기능성 모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링가 추출물을 일반 모래와 섞으면 단백질이 모래 알갱이에 영구적으로 결합합니다. 이 모래에 더러운 물을 부으면 병원균은 걸러내면서 과도한 유기물은 씻겨 내려가 재증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이것은 고대 생물학과 현대 공학의 결합이며 분산형 수질 정화의 미래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중요, 모링가 정화는 박테리아, 탁도, 중금속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과 같은 기생충 또는 살충제 같은 화학적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끓이기나 SODIS를 병행하십시오.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어막을 사용하십시오. 1817년 한 영국 군의관이 인도의 진흙투성이 강가에 서서 한 줌의 씨앗이 죽음을 삶으로 바꾸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상사들은 그 보고서를 묻어버렸습니다. 160년 후 수단의 독일 과학자가 똑같은 기적이 눈앞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적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구매해야 한다고 믿도록 길들여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은 먼 공장에서 제조되어 우리에게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되는 플라스틱 카트리지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중앙 집중식의 취약한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허리케인이 닥칠 때, 전력망이 끊길 때, 공급망이 붕괴될 때 안전이라는 환상은 산산조각 납니다. 하지만 자연은 다른 경제 논리로 작동합니다. 모링가 나무는 지구가 심오한 분산형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해결책은 어떤 기업도 개량할 수 없고 어떤 정부도 차단할 수 없으며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식을 담고 있다면 어떤 재난도 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링가는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결점 없는 마법의 탄환입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과 적절한 준비, 그리고 생물학적 한계에 대한 정직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갈증에 목마른 생존자, 소외된 공동체 또는 상업적 매트릭스 밖으로 발을 내딛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그것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취약함에 대한 치료제는 종종 잡초로 위장한 채 우리 발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잡초를 보게 되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것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 안전하고 호기심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원에 있는 잡초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의 씨앗을 심읍시다. 다음 숨겨진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